삼국지에서 살펴본 리더십의 교훈. 역사는 사람의 욕망으로 흘러가고 세상은 그 욕망의 강물 위에 떠 있다. 이 이야기는 그 강물이 피로 물들었던 시대의 기록이다. 이름하여 삼국지. 제1장. 난세의 서막. 동안 말년 세상은 썩어 있었다. 황제는 무력했고 환관들은 권력을 주물렀다. 백성은 굶주리고 도적이 들끓었다. 그때 민심을 뒤흔드는 노란 깃발이 하늘에 올랐다. 창천은 이미 죽었다. 황천이 마땅히 설 것이다. 장각, 태평도의 교주가 일으킨 황건의 난이었다. 천하가 뒤집혔다. 그 혼란 속에서 한 젊은 장수가 나타났다. 대의를 위하여. 그의 이름 유비현덕. 길거리에서 만난 두 사내. 장팔사모를 휘두르는 거한 장비. 그리고 붉은 얼굴의 무인 관우. 세 사람은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피를 섞으며 맹세했다. 하늘에 맹세하노니 한날에 태어나지 못했을 망정 한날에 죽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도원결의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의리를 중시한 세 사내의 시작이었다. 리더십의 교훈. 유비의 첫걸음은 권력이 아닌 사람이었다. 그는 신분보다 신뢰를, 출세보다 의리를 먼저 세웠다. 리더란 결국 함께할 사람을 모으는 자다. 조직의 출발은 제도가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된다. 제2장. 영웅의 부상. 황건의 난이 평정된 뒤에도 세상은 안정을 찾지 못했다. 그 틈을 타 한 인물이 고개를 들었다. 조조. 그는 냉철한 이성과 과감한 결단을 가진 야심가였다. 천하의 영웅은 오직 나와 그대뿐이로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맞은편에는 유비가 있었다. 조조는 황제를 끼고 천하를 움직였다. 유비는 백성의 마음을 얻으며 떠돌았다. 서로를 인정했지만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숙명의 라이벌이었다. 리더십의 교훈. 조조의 리더십은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함이었다. 그는 감정이 아닌 판단으로 움직였고 위기 속에서도 전략을 잃지 않았다. 반면 유비는 도덕적 영향력으로 사람을 이끌었다. 리더십에는 두 길이 있다. 신뢰로 따르게 하는 길, 혹은 능력으로 굴복시키는 길. 조조와 유비는 그 두 극점을 보여준다. 제3장. 천하삼분의 계기. 세상은 점차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고 있었다. 조조는 북쪽을 제압했고 손권은 남쪽 강동을 차지했다. 유비는 남하하여 형주에 머물렀다. 그때 한 천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제갈공명와룡이라 불린 사내. 유비는 3번 찾아가 그를 만났다. 삼고초려. 그 진심에 공명이 마음을 열었다. 천하는 이미 셋으로 나뉠 것입니다. 조조는 북쪽을, 손권은 남쪽을, 주군은 서쪽의 입주를 차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하삼분지계였다. 세상을 나눈다는 그 한마디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다. 리더십의 교훈. 유비의 위대함은 인재를 알아보는 눈에 있었다. 그는 자신보다 똑똑한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진정한 리더란 지혜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 지혜를 모시는 자다. 제4장. 척벽대전. 조조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다. 그의 함대는 장강을 뒤덮었고 천하는 위기에 빠졌다. 이에 맞선 이는 손권의 장수 주유와 유비의 책사제갈량이었다. 공명은 하늘의 흐름을 읽었다. 동남풍이 불어야 한다. 바람이 바뀌는 그날 밤 주유는 불화살을 쏘아 올렸다. 불길이 강을 건너며 조조의 함대를 삼켰다. 그날의 전투 척벽대전. 천하의 주도권이 완전히 새로 나뉜 순간이었다. 리더십의 교훈. 공명은 자연의 흐름을 이용했고 주유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리더십은 힘보다 상황을 읽는 눈에서 비롯된다. 때로는 강한 추진력보다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전략이 된다. 진정한 승부는 언제 싸울 것인가를 아는 데 있다. 제5장. 촉한의 꿈. 유비는 서천을 정복하고 익주를 얻었다. 마침내 스스로 황제라 칭하며 한해 부흥을 선포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의형제 관우가 형주를 지키다 오나라 손권의 손에 죽음을 맞았다. 유비는 통곡했다. 하늘이여, 어찌 이런 일을.
그 분노는 전쟁으로 번졌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다. 이릉대전에서 촉구는 불타는 산속에서 괴멸했다. 유비는 병에 걸려 마침내 세상을 떠났다. 리더십의 교훈. 유비의 생애는 의로웠지만 복수에 휘둘린 최후는 아쉬웠다. 리더는 감정보다 목적을 선택해야 한다. 정의는 중요하지만 때로는 냉정이 조직을 살린다. 지도자는 자신의 분노보다 공동체의 생존을 먼저 봐야 한다. 제6장 제갈량의 북벌. 유비의 뒤를 이어 어린 황제 유선이 즉위했다. 제갈 공명은 나라의 모든 일을 짊어졌다. 그는 낮에는 정사를 보고 밤에는 병서를 연구했다. 내가 있는 한 촉하는 망하지 않는다. 그는 북벌을 시작했다. 조조의 후계자 사마이와의 싸움은 지략과 인내의 전쟁이었다. 공명은 수차례의 원정 끝에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진중에서 별을 바라보다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내 수명은 다했구나. 리더십의 교훈. 공명의 리더십은 헌신과 절제의 상징이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끝까지 원칙을 지켰다. 지도자는 자신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공명은 승리보다 책임을, 성공보다 의무를 택했다. 리더십의 최고 형태는 자신이 사라져도 조직이 서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제7장 새나라의 종말. 시간이 흘러 사마이의 가문이 조조의 위나라를 장악했다. 손권의 오나라는 내분으로 쇠락했다. 촉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유비의 아들 유선은 항복했고 천하는 다시 하나로 돌아갔다. 그 이름 진.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리더십의 교훈. 삼국의 종말은 권력의 승리이자 도덕의 패배였다. 나라를 세우는 것은 영웅이지만 지키는 것은 제도와 인재다. 리더의 마지막 책임은 나 없는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다. 유비는 사람을 얻었고 조조는 세상을 얻었지만 그 누구도 영혼을 얻지 못했다. 제8장 영웅들의 그림자. 누군가는 말했다. 삼국의 영웅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아직도 전장을 달리고 있다. 유비의 애, 관우의 충, 장비의 용, 조조의 책략, 손권의 결단, 제갈량의 지혜. 그 모든 것은 한 시대의 별빛이었다. 리더십의 교훈. 삼국지는 결국 리더의 이야기다. 의로움, 충성, 용기, 전략, 결단, 지혜. 그 어떤 덕목 하나만으로 세상을 이끌 순 없다. 리더란 그 6가지를 언제,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로 평가받는다. 삼국의 영웅들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 자신이 믿는 길을 끝까지 걸었다. 리더십의 본질은 바로 그 끝까지 가는 의지에 있다. 역사는 흘러가지만 이름은 남는다.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손권, 공명. 그들의 이야기는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과 이상이 맞부딪힌 시대의 노래이자 리더십의 교과서다.